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기억은 지난 2년간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서연 씨, 이제 떠나야겠어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김하진이 서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얼굴. 하진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떠난다고? 왜? 서연은 하진을 알지 못했다. 적어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랬다. 떠난다고 무슨 말씀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하진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잡아낼 수 없었다. 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서연 씨,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아프네요. 서연은 2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의사들은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퍼즐의 조각이 빠진 듯 늘 허전했다. 특히 가슴 한구석에서 이름 모를 그리움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진은 그런 서연의 삶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었다. 서연이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우연히 만난 하진은 처음에는 낯선 동료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진은 서연을 볼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깊은 눈빛을 보냈다. 마치 서연이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하진 씨, 저를 어떻게 아는 거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의 표정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서연 씨가 잊었어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그만할게요. 더는 이렇게 아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하진이 떠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유 없이 아팠다. 하진의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진이 떠나려는 순간 서연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기다려요. 제발 설명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 씨, 우리는 예전에 서로에게 전부였어요. 그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전부였다고? 그녀는 하진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기억이 없는 서연에게 하진의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는 듯 뛰기 시작했다. 서연과 하진의 이야기는 3년 전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당시 신입 편집자였고 하진은 독립출판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둘은 한 프로젝트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열정과 섬세함에 끌렸다. 서연은 하진의 자유로운 영혼과 날카로운 감수성에 매료되었고 하진은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피어났다. 서울의 밤거리, 한강의 자전거길, 그리고 서로의 작은 아파트에서 보낸 시간들은 둘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두 여성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진은 자신의 성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었지만 서연은 가족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우리, 괜찮을까? 서연은 종종 하진에게 물었다. 하진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서연이 사고를 당한 날, 하진은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하진을 잊었다. 하진은 서연의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기다렸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서연은 하진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하진은 매일 서연을 찾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연의 무심한 눈빛은 하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진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연의 곁에서 아파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 씨,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진은 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하진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하진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배신했다. 하진 씨, 제발 저를 도와줘요. 제가 뭘 잊었는지, 우리가 뭘 잃었는지 알려주세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서연이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하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 씨, 우리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제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하진의 목소리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우려는 듯 강렬했다. 하진 씨, 저를 떠나지 말아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제가 떠나려는 건 당신을 잊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흐릿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한강변에서 하진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기억, 하진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던 따뜻함. 하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진의 이름을 불렀다. 하진의 눈이 커졌다. 서연 씨, 방금 제 이름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진의 이름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잊혀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하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하진의 온기는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진 씨, 저 정말로 당신을 잊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하진의 눈을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진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이 날 잊었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모르는 채로 계속 곁에 있는 건 너무 아파요. 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메아리로 남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다. 서연은 하진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자신이 하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진의 눈빛, 그 떨리는 목소리는 서연의 잃어버린 기억을 흔들었다. 하진 씨, 제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 가슴은 당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그 말에 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의 서연을 떠올렸다. 3년 전 홍대의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은 하진의 농담에 웃으며 커피를 쏟았었다. 그때부터 하진은 서연의 미소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는 그때의 빛이 희미했다. 서연 씨, 당신이 날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진은 낮게 속삭였다. 서연과 하진의 사랑은 단순히 로맨스로만 정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했다. 서연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꿈꾸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고, 하진은 디자이너로서 책 표지를 통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둘은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며 밤늦도록 책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맞닥뜨렸다.
서연의 가족은 그녀가 하진과 가까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서연아, 너 같은 애가 왜 그래야 하니?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하진은 그런 서연을 위로하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돼. 하진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둘은 서울 곳곳에서 추억을 쌓았다. 이태원의 작은 바에서 춤을 추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존재로 세상을 이겨냈다. 하지만 사고는 모든 것을 바꿨다. 서연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하진을 잊었다. 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지만 서연의 무심한 눈빛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진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작은 원룸은 하진의 개성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책 표지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서연과 함께했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게 저예요. 사진 속에서 서연은 하진과 나란히 웃고 있었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심지어 하진의 어깨에 기대 잠든 모습까지.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하진 씨,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당신은 제게 세상이었고 저는 당신에게 전부였죠.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서연이 그 사진들을 보며 기억을 떠올리길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을 보며 당신이 날 모르는 척하는 걸 견디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서연은 하진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하진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진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잊었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까지 잊은 건 아니에요. 서연은 하진을 끌어안았다. 하진은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진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하진은 서연에게 그들의 과거를 하나씩 들려주었다. 서연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하진의 목소리, 그 눈빛, 그리고 손의 온기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진 씨, 제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하진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당신이 날 잊었어도 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그건 새로운 사랑이 될 거예요. 서연은 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기억이든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었다. 서연은 하진의 곁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기로 다짐했다. 서연과 하진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하진의 아파트에서 보낸 그 밤 이후 둘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여전히 기억의 일부가 흐릿했지만 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진은 서연이 잃어버린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연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하진 씨,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이 있나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있죠. 한강변, 자전거 타던 그곳. 다시 가보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진과 함께라면
어떤 장소든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한강공원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연과 하진은 자전거를 빌려 천천히 강변을 달렸다. 서연은 바람을 맞으며 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진의 단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왠지 낯익었다. 하진 씨, 우리 정말 여기 자주 왔었나요? 서연은 웃으며 물었다. 하진은 자전거를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응, 자주 왔었지. 당신은 항상 내 뒤에서 천천히 가, 라고 소리쳤어. 하진의 말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흐릿한 장면이 스쳤다. 하진이 자전거를 타며 장난스럽게 웃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서연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던 순간. 하진 나,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뭐가 떠올랐어?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신이 웃으면서 저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따뜻했어요. 서연의 말에 하진은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서연 씨. 그날 둘은 한강변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진은 서연에게 그들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서연은 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자신이 하진에게 준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진 씨, 제가 당신을 잊었다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날 잊었어도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함께 있는 걸 보면 그 아픔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진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순탄하지 않았다. 서연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간섭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이 하진과 자주 만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연아, 그 여자랑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 너 사고 이후로 정신없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기억이 없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진과의 시간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엄마, 하진 씨는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계는 쉽지 않아. 너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하진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회와 가족의 시선은 그녀를 위축시켰다. 하진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었지만 서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는 그녀에게도 부담이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진은 어느 날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진 씨, 당신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제 삶이 더 허전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서연은 하진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하진과 함께 출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진이 했다. 서연 씨, 우리 사랑도 우리의 이야기도 책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서연은 그 제안에 설렜다. 그녀는 하진과 함께 작업하며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들의 책은 두 여성이 사랑과 상실, 그리고 재회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작업 과정에서 서연은 하진의 섬세한 감수성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했다. 출판사 내부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주제는 너무 민감해.
한국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까? 한 동료의 말에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하진은 단호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하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진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과 하진의 책 프로젝트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늦도록 카페나 하진의 아파트에서 원고를 다듬고 디자인을 논의했다. 서연은 하진의 손끝에서 나오는 섬세한 작업에 감탄했다. 하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 표지만 봐도 이야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서연의 칭찬에 하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서연 씨의 글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문장은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서연은 이 과정에서 하진과의 과거를 조금씩 떠올렸다. 하진이 특정 단어를 고르며 미소 짓는 모습,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던지는 순간들이 서연에게 낯익게 다가왔다. 하진 씨, 우리 예전에 이렇게 같이 작업했었죠? 서연이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항상 내 옆에서 원고를 읽어주곤 했죠. 서연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때때로 하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꿈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하진 씨, 제가 당신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하진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서연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었다. 한편 서연의 가족은 그녀와 하진의 관계를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오빠, 이준호는 어느 날 그녀를 찾아와 직설적으로 물었다. 서연아, 너 그 여자랑 뭐야? 왜 자꾸 같이 다니는 거야? 준호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오빠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빠, 하진 씨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기억을 잃었어도 내 마음은 그걸 알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이런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가족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녀는 하진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그녀를 흔들었다. 서연과 하진의 책은 출판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출판사 내부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다. 한 임원은 그들의 책이 너무 파격적이라며 출간을 망설였다. 한국 독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 그의 말에 서연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하진은 서연을 다독였다. 서연 씨,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이유는 돈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하진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출판사에 단호히 말했다. 이 책은 제 삶의 일부예요. 출간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겠어요. 서연의 결단은 출판사를 흔들었다. 결국 그들의 책은 소규모로 출간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진과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는 하진 씨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그 잘못을 감당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아 하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하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지 깨달았다. 하진은 서연이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 서연 씨,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당신을 더 힘들게 한다면 내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진의 말은 서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진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서연은 하진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더 힘들어요. 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게 제게는 전부예요. 하진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당신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책은 마침내 출간되었다. 첫 번째 독자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편지를 보내왔고 어떤 이들은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서연과 하진은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만큼 강했다. 책이 출간된 후 서연과 하진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휩싸였다. 소규모 출간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다. 저도 사랑 때문에 고민했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온라인에서는 그들의 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 너무 파격적이다. 서연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진은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 씨,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주말, 서연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 저 하진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어도 하진 씨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연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하지만 이런 삶은 너무 힘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하진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어머니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만 괜찮다면 엄마도 너를 믿어볼게. 그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연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진과 함께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느 날 하진이 서연에게 오래된 편지를 보여주었다. 서연 씨, 이거 당신이 3년 전에 썼던 거예요. 편지에는 서연의 손글씨로 하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진아, 너는 내게 세상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진 씨, 제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었네요. 하진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지금도 날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내게는 충분해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서연은 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하진은 서연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서연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행복할 거예요. 서연과 하진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어려움과 희망을 담고 싶었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진 씨,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의 두 번째 책은 첫 번째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연과 하진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며 더 빛났다. 서연과 하진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고 매일 저녁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온라인에서의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고 때때로 낯선 이들의 시선은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 서연은 그런 순간들에도 하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진 씨,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되죠. 하진은 서연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연 씨, 당신만 있으면 난 어떤 시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책의 출간을 앞두고 서연과 하진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한 보수단체가 그들의 책을 비판하며 출간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과 하진의 이야기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콘텐츠라고 비난했다. 출판사는 압력을 받았고 결국 출간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서연은 좌절했다. 하진 씨,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진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출판사와 협의해 독립출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독자들의 후원을 받아 책을 출간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후원에 동참했다. 어느 날 서연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진과 홍대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하진은 장난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영원히 이렇게 같이 있을 거지? 꿈속의 하진은 너무나 생생했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하진 씨, 서연은 하진을 깨우며 소리쳤다. 나 다 기억났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다 돌아왔어요. 하진은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물을 보고 놀라 일어났다. 서연 씨, 정말. 서연은 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진 씨,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기억났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진은 서연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당신이 기억하든 안 하든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사랑의 재확인이 아니었다. 서연은 하진과의 모든 순간을 되찾았고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했다. 하진 씨, 이제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서연의 말에 하진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당신만 곁에 있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 책의 출간은 성공적이었다. 독립출판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 서연과 하진은 책 사인회에서 수많은 독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랑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사인회에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저도 사랑 때문에 고민했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진 씨, 우리가 해냈어요.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서연 씨,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서연과 하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들의 책은 소규모 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LGBT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하진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느꼈다. 어느 가을날, 서연과 하진은 한강변에서 다시 자전거를 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서연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진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서연 씨,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상실을 이겨내며 더 단단해졌다. 서연의 가족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행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너를 믿을게. 어머니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였다. 서연과 하진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들은 워크숍과 강연을 통해 LGBT 커뮤니티와 소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님, 사랑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서연은 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이 힘들 때 저를 지켜준 건 하진 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들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연과 하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현실을 담고 싶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과 하진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마지막 촬영 날, 서연과 하진은 한강변에 서 있었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며 서연은 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진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서연과 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기억 상실이라는 시련을 이겨냈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